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오늘 시간은 단군조선의 도읍 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아마 대부분은 이 단군조선의 도읍 천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미 이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이름을 하고요. 이 도읍지라는 이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이 굉장히 작은 나라였다, 부족국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읍지란 호칭도 안 쓰고 고조선 중심지라고만 하는데, 이 고조선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설이 요즘 이제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고조선의 중심지는 도읍지는 평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역사가 약 200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2000년이 아니다, 1000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00년이 된다고 쳐도 1000년 동안 도읍지 한 곳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고고학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지금의 요동, 그러니까 요양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후기 중심지는 이 평양이다, 지금의 대동강 평양이다. 그래서 이 중심지가 초기에는 요동이었다가 후기에는 이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입니다. 중심지 이동설을 이야기할 때 이 근거를 대는 게 뭐냐면, 연나라 장수 징계가 기원전 280년경에 이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많은 땅을 빼앗기면서 이 세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평양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위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략의 그 원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인용이 되어 있는 사기나 삼국지를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기 조선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나라의 전성기 때 진번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그래서 관리를 두어 국경에 성과 요새를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나라가 전성기 때 고조선을, 진번조선을 침략해서 복속시켰다라는 게 이제 사기 조선전의 내용이고, 삼국지 한전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연나라는 장수 진계를 보내어 그 서방을 공격하여, 고조선이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 안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조선의 세력은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조선이 서쪽 땅 2000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동쪽, 동남쪽인 지금의 평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이 사실은 이 고유사서라고 하는 고기라고 해서 옛 기록이라는 고기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류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단군조선의 천도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고려 1281년에 발간된 삼국유사입니다. 자, 삼국유사는 고기에 이르기를 이라고 해서 옛 기록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읍한 곳은 평양선이다. 그리고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김연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 수가 1908세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이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기고 기자가 조선을 이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요, 실제로는 지금 후대의 추기, 그러니까 추가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누군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삽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근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삼국유사에서는 초기 도읍지는 평양성이고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가 기자 동래 시점에 장당경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자 동래설은 지금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인정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이 기자 조선설은 이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도읍은 2번 옮겼다. 평양성에서 백악산 아사달 그리고 장당경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삼국유사 고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1287년, 그러니까 삼국유사가 발간되고 6년 뒤에 나온 제왕운기입니다. 이 제왕운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승유라고 하는 유학자가 이 책을 쓰고 나중에 임금에게 바치면서 이 제왕운기가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제왕운기는 본기라고 하는 고유사서의 기록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기를 단군본기와 같은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군본기는 나중에 보실 세종실록에 인용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단군께서 1038년을 다스리다가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군조선은 1038년, 실제로는 1048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 계산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10년이 1048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은 은나라 무정 8년, 그러니까 단기 1048년입니다. 이때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164년 만에, 그러니까 이 단군께서 단군조선이 끝난 후에 164년의 공백기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왔다.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라고 해서 기자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은 주무왕 원년인 김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은나라 3대 성인이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유학자들은 이 기자를 성인으로 모시고 기자가 단군조선을 이어서 기자조선을 열었다라고 하는 설을 그렇게 믿고 그걸 역사로 자꾸만 이렇게 넣으려고 했냐면 기자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 주나라는 이 무왕이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웠는데요. 당시에 이 기자는 은나라의 귀족이었죠. 그래서 기자에게 이 자신과 함께 주나라를 새로 여는데 이렇게 참여해라라고 했을 때 기자는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동쪽 조선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나중에 주나라 무왕이 이 기자를 찾아갑니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그 나라를 다스린 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기자가 바친 것이 홍범구주라는 것입니다. 이 홍범구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국가의 헌법이자 어떤 국가 통치 철학과 같은 것인데요. 9가지 범주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그 안에 또 인륜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정치의 어떤 이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범구주를 바쳤기 때문에 주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국가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전해준 기자를 성인 또 유학자들의 어떤 이상적인 정치인이자 학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자가 조선에 와서 조선을 이었다라고 하는 기자조선서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기자가 실제로는 조선에 오기는커녕 그 경계까지도 오지도 못했다. 지금 기자묘가 있는 곳이 이제 서하라는 곳인데요. 이 단군조선의 영역 바로 이제 왼쪽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왕기의 역사 인식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 무진년에 처음 이 단군조선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2333년에 시작이 돼서 1048년을 다스렸고, 그래서 그 해가 바로 음무정 8년 을미년, 그러니까 기원전 1286년이고 이 계속해서 주인이 군주가 없다가 164년이 지난 주무왕 원년, 그러니까 기원전 1122년에 이 기자가 동례를 해서 조선을 이어 기자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제왕기의 역사 인식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조선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선은 단군, 후조선은 기자라고 해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선설을 처음 이제 체계를 세운 게 바로 이 제왕운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없는 가공의 역사죠. 기자조선서를 이 단군조선의 2000년 역사의 후반부에 끼워 넣은 게 바로 제왕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세종실록입니다.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세종실록에도 이 고유사서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단군고기입니다. 단군고기는 이 도읍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다만 이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단군 다음에 나오는 이 국가가 부여라는 점입니다. 부여.
그래서 이 당군의 아들을 부루라고 하는데, 이 부루를 이 동부여를 세운,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부여의 2대 당군이죠. 그런데 이 해부루가 이 졸본부여를 세우는 이제 고두막한에게 이제 위압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가서본이라는 곳에 가서 동부여를 세웠다라는 것인데요. 이 해부루와 당군의 태자 부루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군께서 나라를 다스린 지 1038년, 그러니까 1038년인데 실제로는 1048년입니다. 은나라 무정 8년 을미에 아사다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보시면은 헤브루와 금화가 나오죠. 그리고 아람불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부여의 그 인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본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본 부여가 바로 동부여죠. 그리고 해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모수는 이 북부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졸본부여를 세운 분이 바로 이제 해모수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모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는 통치자 호칭이다. 그래서 단군처럼 이 해모수라고 하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해모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종실록 지리지의 당군고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당군조선은 1048년 동안 이어졌다가 은무정 8년 을미년, 그러니까 1048년이 되는 해죠. 이때부터 부여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왕기와 비교를 해보면, 제왕기는 이 은무정 8년 을미년부터 164년 후에 기자가 와서 기자조선 1000년이 이어졌다, 928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이 세종실록 지르지는 기자조선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부여로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군조선 후반기 약 1000년의 시간이 생략이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국통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관찬사서가 바로 동국통감인데요. 이 동국통감에도 고유사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시점을 은무정 8년 을미라고 하는 상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통감에서 중요한 내용은 평양에서 백악으로 도읍을 옮긴 시점이 바로 단기 1048년 은무정 8년 을미년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국통감에 인용된 내용은 이 고기, 이 기자가 다르죠. 삼국유사에서는 기록할 기자를 쓰는데 이 동국통감은 이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기 1048년이 되는 은무정 8년 을미년에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고유사서에 나와 있는 당군 천도 기록은 삼국유사는 고기를 인용해서 당군이 1908년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이어졌고 두 번 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 백악, 그리고 장당경이고요. 제왕기는 당군은 1048년을 다스렸고 그 뒤에 기자가 와서 928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자조선설, 그러니까 전후조선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한데 단기 1048년은 은무정 8년 을미년이다라는 것이고요. 세종실록은 이 도읍, 제왕기처럼 도읍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군 고기를 인용해서 당군 1048년 후에 기자조선이 아니고 부여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1000년의 시간이 지금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마찬가지로 은무정 8년 을미년이고요. 동국통감은 성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당군 1048년 후에 그 되는 시점에 백악으로 옮겼다. 그 연도가 바로 상무정 8년 을미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기 1048년까지 이 평양성에 있다가 이 1048년이 되는 해에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그리고 그 뒤에 장당경으로 옮겼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연징계의 침략에 의한 중심지 이동설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사서의 당군조선 천도기록은 평양, 백악산 아스달, 장당경이라고 하는 세 곳의 도읍을
이제 2번 옮겼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천도 시점은 당기 1048년, 상무전 8년 을미년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지 이동설이 근거가 되었던 이 2번째 천도 시점에 징계 침입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도는 고유사서에는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다만 당기 1048년에 천도를 했다는 것이고, 2번째 천도의 시점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어떤 징계 침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징계 침입 시점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원전 3세기경입니다. 그런데 이 단곤조선은 지금 삼국사에서는 1908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연대 차이가 2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곤조선이 끝난 후부터 200년 후에나 이 전성기가 오고 이때 징계 침입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2번째 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뭐 저만 아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면 조선 그 중기부터 일어나는데요. 이때까지도 조선 500년 동안 이제 통설이 됐던 게 뭐냐면 삼조선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왕기에서 전후조선으로 나눠서 단군과 기자조선을 이야기했는데 이 조선 초가 되면요, 위만조선까지 합쳐서 3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세 개의 조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조선설이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기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이제 유일영의 표제 음주 동국 사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군의 후에는 기자 레봉을 피해서, 기자가 오는 것을 피해서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단군의 후에는 도읍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장단경으로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허미수는 동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피조선 인봉하자, 이 조선으로 피해서 이 책봉을 받자 단군 자손 부루가 북부여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자가 동래한 것과 상관없이 이 단군 자손은 부여로 이동을 해서 그 나라를 계속 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단군 조선 후에 북부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여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단군의 자손인 부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로부터 주몽의 고구려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시선은 이 역대사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는 평양에 도읍을 했다가 나중에 기자를 피해서 백악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단군조선이 기자조선을 이뤘다라고 하는 단선적인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선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기자조선을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과 단군이 후손이 세운 그런 계속되는 그런 조선이 또 있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일항쟁기의 독립운동가들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재신철 선생은 독사실론에서 단군조선은 2000년을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조선 1000년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단군조선을 이은 게 동부여요, 북부여요, 그리고 이 북부여가 바로 고구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위당 정인보 선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단군의 후손을 대체한 것은 아니다. 당시 조선에는 부여 천제가 뒤에 있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이 조선을 이은 것이 아니고 기자는 단지 작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만이 조선 왕조를 교체하던 그때에 부여가 한일류가 맞서 싸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단군조선을 기자조선이 있고 또는 단군조선 뒤에 위만조선이 있어가지고 그 위만을 한무제가
침략을 해서 이 복속시켜서 한사군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부여가 바로 이 한무제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왕준항 시기에 새로 일어난 세력이 동북쪽에 조선과는 별도로 활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해모수의 북부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는 이 해모수라고 하는 통치자 이름 외에도 이 본래 당군의 존호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북부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북쪽에 따로 일어나는 세력이 바로 부여였다. 근데 그 시점은 뭐냐면 위만의 난, 그러니까 위만이 찬탈을 할 때 이 부여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고 당군조선을 이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대일항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죠. 한국독립당의 당의에 보면은 우리 역사 인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 3천년간에 있어서도 기씨가 이제 기자와 그 후손을 뜻하는 거죠. 기씨가 라는 말은 기자와 그 후손들이 약 1000년간 우리의 국통을 점유했던 같이 전하나 차는 이는 역사가에 착오된 논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씨는 병경인 요하부군에서 반개적으로 국가를 만들었던 일이 있을 뿐이요. 실제 우리의 국통은 부여국으로 의연히 존속되었던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자조선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개였고 실제 단군조선의 국통을 이은 것은 바로 부여였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한국독립당의 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국통을 분명히 했는데 바로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이어졌다. 이 사이에는 사실은 위만조선이 들어갈 자리가 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사군도 사실은 이 위만 정권을 일시적으로 이 복속시켰던 것에 불과하고 실제 우리의 국통은 끊임없이 단군조선에서 부여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공식 이 역사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학계에서는요, 우리의 국통을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군조선이 뭐 1048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시기가 있었고 위만으로 이어졌다. 기자조선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조선 약 1000년의 시간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이 1000년을 뭐라고 규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 예맥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뭐 부여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뭐 한조선이라고 해야 된다, 여러 설이 있는데요. 아직도 사실은 무엇으로 규정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시간을 이 삼국유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조선이 1908년이라고 하는 영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금 공백기로 남겨둔 이 시점은 사실은 단군조선 후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점은 이 약 1000년의 시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위만조선이 우리의 국통맥이 돼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 부여가 우리의 국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국통맥인데 왜 그렇게 국통맥을 강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의 맥, 우리의 역사 인식이 어떤 것이 과연 바른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국통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과 연관이 돼 있고요. 주몽이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한 나라의 그 식민지를 이제 독립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내용이죠. 사실은 뭐 드라마적인 픽션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고유사서에 있는 단군조선의 천도 기록이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